자, 오늘 인공지능 컴퓨터 구조 마지막 14주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 인터럽트라고 하는 얘기 좀 했던 것 같은데, 인터럽트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이제 CPU가 있고 I/O 장치가 있다면 CPU가 하는 역할은 대부분이 연산이죠. 그 연산에 방해를 받으면 이 결국은 이제 이거 전체적인 그 결과를 산출할 때까지 이 좀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I/O 장치는 기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I/O를 전담하는 데다 맡기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이걸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CPU는 쭉 자기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 뭔가 저그 여기서 이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I/O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아 그래 그러면 이 잠시 이 하던 일을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던 일을 멈추게 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일단 이 그 첫 번째 여기서 그 1단계로 스텝 1 일단 저희가 하던 일을 갖다가 이 완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계로 와서 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거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되돌아올 위치, 이 되돌아올 이 위치를 갖다가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IO에다가 일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쭉 IO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IO에 대한 다시 말해서 인터럽트에 대한 그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 하고 나면 이거는 이제 이 일과 동시에 CPU는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자기 일에 대한 연산을 그냥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다 하고 나면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두 개에 해당되는 위치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이 병렬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IO는 IO대로 동작하고 요 잠시 요 순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두 단계 정도 되겠죠. 뭐 이렇게 되더라고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는 걸 이 그 인터럽트다. 그래서 이 요걸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적에는 여기서 이 IO 처리해 주는 거 하고 다시 되돌아와서 이 부분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처리라고 하기도 하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 대한 걸로 보시면 되겠다. 자, 또 다른 제 입출력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 폴링이라고 하는 걸 쓰기도 해요. 자, 요거하고 좀 유사한 방법 중에 하나가 폴링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 폴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선거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CPU가 이 I/O 장치 등에 이게 이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 이 I/O 처리가 필요한지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방법. 이걸 갖다가 폴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CPU가 뭐 자료를 하나 읽고 난 다음에 I/O 장치한테 명령 하나 처리하고 난 다음에 I/O 장치한테 혹시 입출력 처리할 게 있냐 물어보는 거죠. 없으면 그냥 다음 거 하는 거고, 다음 CPU가 연산 처리해 주는 거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때 처리를 하게, 뭐, 그, 이제 지시를 하든지 CPU가 담당을 하든지 하는 거죠. 그런 식의 방법을 쓰는 걸 갖다 폴링이라고, 아까 인터럽트는 그냥 CPU가 하던 일을 쭉 하다가 누군가가 요청이 들어오는 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자기가 사무실에서 이 일을 쭉 보고 있는데 언제 저희 어떤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죠. 그래서 자기를 쭉 하고 있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문을 두들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오세요라고 하고 상담 처리해주고 다시 자기 그 일이 끝나면 자기 일로 복귀하는 거. 그게 인터넷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폴링 방식은 내가 책을 한 페이지 보고 난 다음에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얘들아 뭐 내가 해야 될 거 있니? 라고 물어보고 없다 그러면 다시 와서 또 책 한 페이지 읽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그 하고 나면 또 뭐 내가 해야 될 거 있니? 물어보는 그런 방식을 폴링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일상생활에 그런 걸로 적용된 거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거다.
자, 그 다음에 그 7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이 개념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은 이 마이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그램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영어 제목으로 돼 있죠. 자, 우리가 저희 지금까지 했던 5장에서는 하드와이어라고 하는 방법을 썼어요. 와이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전선줄로 연결했다고 하드라고 하는 게 붙으면 굉장히 좀 고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면 신문지상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뭐 경제상정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하드라고 하는 게 붙게 되면 딱딱하다 고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 부품들을 그 선으로 연결선으로 그, 이, 그러니까 연결하는 거죠. 연결해서 그 회로를 구성하는 거. 이런 게 하드와이어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롬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동작하는 하드웨어 그 제어 동작을 프로그램화 시킨 거죠. 로 만들어진 걸 갖다가 이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 일반적인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프로그램과 좀 달리 하드웨어를 제어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프로그램보다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갖다가 펌웨어라고 많이 부르게 되죠.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있죠. 이 중간에 펌웨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놨는데 이 펌웨어 좀 말이 이 문제가 있죠.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펌웨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가 맞는 얘기죠. 예,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펌웨어라고 하는 거를 쓰려고 한다면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이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가 필요한데 하드웨어 안에 장착된 메모리를 그때그때 메모리에다가 우리가 운영체제를 갖다가 이 하드디스크나 SS 메모리에서 읽어가지고 실행하는 것처럼 쓴다면 좀 속도가 늦어지겠죠. 전원을 키자마자 동작하게 하고 싶으니까 이 메모리를 보통 플래시 메모리를 쓴다든지 또는 롬을 쓴다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저장 내용이 이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는 펌웨어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거고 그런 거를 통틀어서 펌웨어라고 그냥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나 아니면 이제 롬이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냥 편의상 롬이라고 하는 걸로 볼게요. 롬이라고 하는 거에 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3번이라고 하는 주소 부분에 이거는 add라고 하는 명령어를 갖다가 처리해 주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 다음에 4번부터 시작해가지고 7번까지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and라고 하는 명령어를 갖다가 처리해 주는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쭉 들어간 것들이 다 뭐냐 하면 명령어 처리해 주는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로부터 출력들이 쭉 나가겠죠. 롬에서는 출력들이 나가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출력들이 뭐냐 하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뭐 예를 들어서 이쪽 핀은 뭐 하는 거냐면 이 AC라고 하는 레지스터에다가 AC하고 그 다음에 뭐 DR이라고 하는 어떤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거를 더하는 부분이 이쪽에 덧셈을 할 때는 이쪽 신호만
1이라고 하는 논리값 1이 나온다. 그 다음 이쪽 신호선은 예를 들어서 AC 레지스터하고 D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를 갖다가 이와 같이 ND 연산해주는 동작을 한다든지 할 땐 이쪽 핀이 1이 된다. 이제 논리값으로.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가 구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IRS라고 하는 명령어 부분이 있죠. 그때가 instru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dd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으면 add라고 하는 명령어의 OP 코드 부분에서부터 이 자료를 읽어서 그 이 주소값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OP 코드 부분인데 예, 이 인스트럭션의 OP 코드 부분이 있다. 또는 코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나오면 그게 주소가 돼서 그 주소가 뭐냐면 이 그 펌웨어가 들어가 있는 메모리 이게 펌웨어 또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이 저장되는 부분인데 요 메모리를 갖다가 일반적인 우리 D램하고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컨트롤 메모리다라고 불러요. 컨트롤 메모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들으니까 이 주소인데 이것도 일반적인 D램에 우리가 저장하는 그런 거하고 좀 달리 주소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컨트롤 어드레스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add라고 하는 명령어다. 그러면 add라고 하는 명령어가 0번부터 나와서 3번 주소까지 쓴다라고 하는 것처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소가 들어가고 그거로부터 이와 같이 쭉 해당되는 이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IRS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가 OP 코드 부분이었던 어떤 코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세 가닥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거로부터 이 그 주소를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컨트롤 어드레스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컨트롤 어드레스 레지스터에서 주소를 여러 개를 만들어줘서 이 주소가 뭐가 되냐면 컨트롤 메모리에 그 어드레스를 나타내겠습니다. 이게 어드레스예요. 자, 그리고 이거로부터 출력들이 나가는 부분이 뭐냐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뭐냐면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들은 그 업그레이드라고 한다든지 수정이 좀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프린터를 하나 샀는데 프린터에 이 기능이 좀 추가돼서 나왔다 그러면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게 되죠. 그쪽에서. 이 제조업체에서 그러면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 컨트롤 메모리에 있는 내용들이 바뀌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사용되고 사실 이 그 펌웨어 방식을 가지고 이 마이크로 프레임 가지고 이 CPU를 설계하기도 해요. 근데 CPU를 굉장히 좀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와이어 방식을 쓰고 이좀 속도가 좀 빠른 것보다는 조금 더 이 업그레이드에 더 중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로 프레임 방식을 두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CPU의 가 이렇게 이 칩이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컨트롤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 컨트롤 메모리가 플래시 메모리일 수도 있고 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 연산 장치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저장소라고 하는 레지스터들이 들어가고 뭐 그 기타
이 제어 뭐 처리해주는 이제 회로들이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칩의 이 CPU 칩의 모습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것들 간에 다 연동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여러 개 해당되는 이 그 신호선들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버스라고 하고 그 버스라고 하는 거에서 신호선들이 이 외장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외장의 핀들이 구성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실제 그 책에 해당되는 걸 끝까지 항상 마음 먹고 학기 시작하는 때는 다 하고 실습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꼭 이제 이 학기 말 가까이 오게 되면 진도를 다 못 나가게 돼요. 그런데 요거 우리 이제 그 중요한 하드웨어 쪽으로 하실 분들은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정도 하고 이 기말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은 우리 이 과목이 수요일 날 이제 들어가 있는 과목이죠. 그래서 이 날짜를 보게 되면 12월 15일이에요. 기말 시험. 12월 15일 이 수요일인데 이때 저희 이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9시 30분에다가 이때 저희 자료를 시험 문제를 갖다가 이 클래스에다가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에 탑재할게요. 그래서 요때 저희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 클래스 문제 다운로드 받으시고 각자 문제 푸신 걸 갖다가 이 제출 방법은 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날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 교재로 본다면 3장, 4장, 5장만 할게요. 1, 2장 빼고, 그 다음에 7장 뭐 오늘 그냥 대충 했으니까 빼고, 이렇게. 자, 3장의 내용은 뭐냐면, 수의 표현이라고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 뭐 정수, 실수, 다 보니까 여기서 음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죠. 그 최대, 최소, 그 다음에 표준안에 대한 IEEE 754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실수는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들 좀 봐두시고, 이거 관련해서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에서는 RTL이라고 해서 Register Transfer Language라고 하는 건데, 요거와 그 다음에 버스 얘기가 좀 있을 거예요. 이런 정도에서 RTL이라고 하는 이거와 하드웨어는 어떻게 RTL로 표현된 것이 하드웨어로 표현이 될 것인지 또는 구현이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보고 5장은 CPU인데 베이직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이그 설계 부분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게 이 하드와이어드 방식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RTL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드웨어 동작이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 중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fetch라고 하는 얘기를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명령어들 몇 가지들이 있었는데 등에 대한 어떤 것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 하드웨어로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3장, 4장, 5장에 대한 얘기가 해주고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한글 번역서에 해당되는 거는 PDF 파일로 구하지를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문판으로 되는 거는 이미 다 제 PDF 파일로 공개가 돼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제가 이 클래스에다도 올려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하시던지, 이 클래스에 안 올려놨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이 책 제목 찾아가지고, 마노라고 하는 저자에 해당되는, 이거 찾으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기 때문에,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이 필요한 재료들, 이제 제가 했던 수업했던 것들 또는 뭐 구글링을 해서 보시던지 해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0분까지 하는 걸로 아마 제가 드리게 될 거고, 이메일은 OH권 한성 ACKR 일로 다 하시고 답안 스캔하신 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부탁드리지만 좀 선명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PDF 파일 형태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zip 파일이나 아니면 뭐 다른 파일 형태로 보내게 되면 저희 축소해서 확대해 보기가 조금 난해해서 하나로 좀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PDF 파일 형태로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또 좀 잘하겠다고 또 해서 PDF 파일로 되는 걸 다시 이 아래 한글로 다시 또 거기다가 집어넣으셔가지고 하나로 보내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PDF 파일로 그냥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 열고 저거 열고 하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자, 시험은 이렇게 하고 12월 15일이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수요일 바로 시험 첫날 시험 본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성적은 21일부터 28일 사이에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혹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아마 마지막 날 제 성적 입력이 될 거예요. 미리 해놓지는 않고 채점도 좀 다시 검토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7일이나 그때 성적이 올라갈 테니까 한번 보시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답을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또 상대 평가라서 요거 A가 40%가 최대고 나머지는 60%는 뭐 B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른 성적이죠. 나머지. 그래서 여기 40%는 최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40%를 꽉 채웠다라고 하는데 나는 뭐 장학금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명을 더 추가할 방법이 없어요. 상대평가라서. 따라서 그때는 좀 곤란하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감안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고맙겠고 또 저희 시험은 상대평가니까 서로 상의해서 시험은 보지 말고 자기 고유의 능력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길게 수업하면서 7장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게 되면 아마 한 반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개념 얘기만 하고 손도 제대로 못 따고 그냥 끝났다라고 하는 거에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이론적인 내용 여기까지 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12월 15일 9시 반. 네. 제가 따로 또 10시에 제가 회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오랜 뭐 상담을 못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9시 반에 그냥 탑재하고 탑재됐다라고 하는 걸로만 제가 메시지 보내는 걸로 끝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